우주세기 79년 12월 14일 지온 공국정보부 루비콘 작전 계획 보고. 지난 11월 우리 정보부는 연방이 새로 개발한 유타입 전용 모빌 슈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결과 목표물이 북극 기지에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그라나다 기지의 킬링 중령의 지휘 아래 목표를 탈취하는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하여 슈타이너 하디 대위가 이끄는 사이클롭스 특무 부대가 지구로 강하하여 적의 신형 모빌 슈츠를 탈취하기 위해 4기의 모빌 슈츠로 지구 연방의 북극 기지를 습격했으나 사이클롭스 부대는 임무에 실패, 목표물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사이드 6의 리버 콜로니를 강행 정찰하는 과정에서 아군 병사가 목표물을 발견하여 모빌 슈츠 강탈 작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목표물에 접근했던 사이클롭스 특무 부대가 재투입되며 새로 개발된 모빌 슈츠 MS-18 캠퍼가 사용될 예정으로 공작 기계로 위장한 모빌 슈츠와 함께 민간인으로 위장한 특무 부대가 리버 콜로니에 잠입하여 목표를 탈취할 계획이며 루비콘이라 명명된 이 작전은 명일인 12월 15일 발동될 예정입니다. 이 작전을 통해 연방의 신형을 우리가 입수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주요 전투에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신형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군 모빌 슈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세기 79년 12월 14일 지온 공국정보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주머니 속의 전쟁의 주요 등장기체인 MS-182 캠퍼입니다. 참고로 캠퍼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투사라는 뜻이고 형식 번호에 붙어있는 2는 독일어 아인하운의 약자인데 이것도 박살낸다는 뜻의 단어로 이름과 형식 번호에서부터 매우 호전적인 기체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캠퍼가 등장하는 장면을 다 합쳐도 5분도 안 되지만 짧지만 강렬한 화력과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체치고는 이질적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수많은 팬을 거느린 모빌 슈츠인데요. 또 캠퍼의 파일럿인 미하일 카민스키, 통칭 미샤는 조정석에 술병을 달아놓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작전을 펼치며 적진 한가운데에서 단신으로 미끼가 되는 무모한 작전에 임하면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캠퍼로 출격하기 직전에는 라는 간지 터지는 대사와 함께 위스키 병나발을 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온의 상남자 파일럿 대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캠퍼는 1년 전쟁 시기 지온의 모빌 슈츠 개발 계보에서 형식 번호가 가장 뒷번호인 기체이기 때문에 설정상 자비가의 지온 공국이 개발한 마지막 기체라고 볼 수 있는 모빌 슈츠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주머니 속의 전쟁에 등장한 캠퍼에 대한 내용과 강습형 모빌 슈츠인 이 기체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2008년 발매되었던 하이그레이드 UC 캠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MS-182 캠퍼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영상이었던 한랭지형 진편에서 주머니 속의 전쟁 1편 초반부의 내용을 약간 다루었었는데요. 건담 NT1이 실려있는 셔틀의 발사를 막기 위해 출격한 사이클롭스 부대가 작전에 실패하면서 건담이 실린 셔틀이 우주로 향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주로 올려진 건담 NT1은 중립지역인 사이드6 리아의 리보 콜로니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자쿠2 개량형을 타고 첫 출격을 했다가 짐 커맨드의 공격을 당해 불시착한 버나드 와이즈먼 하사, 통칭 바니가 콜로니에 살고 있던 소년 알프레드 이즈루아의 카메라에서 건담의 행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온의 킬링 중령은 건담 NT1을 강탈 또는 파괴하는 루비콘 작전의 일환으로 사이클롭스 부대를 리보 콜로니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극기지 습격 작전에서 전사한 앤디를 대신해 신참 파일럿 버니가 사이클롭스 부대에 배속되는데 이 장면의 배경은 지온이 장악하고 있던 월면 도시 그라나다로 경납고에서 분해되고 있는 모습으로 캠퍼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죠. 캠퍼는 애초에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작전지에서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하게 설계된 기체였기 때문에 분해된 캠퍼를 공작기계로 위장해 콜로니에 반입한 다음 콜로니 내부에서 재조립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체를 일단 분해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세한 반입작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먼저 사이클롭스 부대 대장인 슈타이너 하디 대위, 그리고 미하일 카민스키 중위와 가브리엘 라미레즈 가르시아 중사 3명은 민간인 노동자로 위장해서 미리 리보 콜로니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콜로니 주변에서 지온이 소규모 전투로 교란을 하는 사이 부대의 신병 바니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해 전장을 가로질러 캠퍼를 콜로니에 반입하는 것이었죠.
반입 과정에서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디 대장의 발빠른 대처와 혼신의 연기로 사이클롭스 부대는 캠퍼의 부품을 콜로니 내부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한편 1화에서 버니와 만난 적이 있었던 콜로니의 소년 R은 전투가 없는 중립 콜로니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남일로 여기고 게임이나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소년 R이 트레일러를 타고 지나가는 버니를 알아보고 캠퍼를 조립하기 위해 사이클롭스 부대가 숨어든 창고에 찾아와 자기도 동료로 받아달라며 트롤링을 하는 바람에 사이클롭스 부대의 정체가 경찰에 탄로날 뻔하기도 했지만 부대원들이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공격하려는 걸 본 R이 사실 여기에 있는 버니가 오래전 헤어진 자신의 형이고 형을 만나고 싶어서 여길 찾아왔다는 거짓말로 경찰을 돌려보냈고 하디 대장은 이 상황이 유괴 사건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R을 살려보내는 대신 신병이라서 어차피 별로 쓸모도 없는 버니에게 R을 감시하는 임무를 주었죠. 버니는 이후 R과 시간을 보내면서 형동생 같은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R의 옆집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 맥켄지와 서로 호감을 가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 크리스는 본래 리보콜로니 출신의 스페이스노이드로 지구에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는 지구연방군 사관학교 출신의 중위이자 건담 엔티원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발탁되면서 건담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건담 엔티원이 리보콜로니에 있다는 것은 기밀이었기 때문에 R과 버니는 크리스가 건담의 파일럿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인공 R이 겪게 되는 결정적인 비극이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건담 엔티원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사이클롭스 부대가 캠퍼를 조립하는 사이 R과 버니는 명령도 없는 위험한 단독 행동으로 건담 엔티원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롭스 부대는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출격 직전 미샤가 건배사를 건네듯 말하는 라는 대사는 작전의 성패와 상관없이 패전하게 될 지원공국의 운명을 알고 있음에도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이클롭스 부대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작전의 계획은 미샤가 캠퍼를 타고 시가지를 누비며 연방의 시선을 끄는 사이 나머지 부대원들이 건담 엔티원을 탈취 혹은 파괴한 다음 콜로니 격벽에 구멍을 내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캠퍼는 지구연방의 시선을 끄는 미끼일 뿐 건담과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없어야 했죠. 그러나 지구연방 군복으로 위장해 잠입한 사이클롭스 부대원들에게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묻는 지구연방군 병사에게 버니가 시드니에서 왔다면서 쓸데없이 TMI를 주저리는 바람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는 우주세기의 현재 설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상 1년 전쟁 초반부인 브리티시 작전에서 3개로 쪼개진 콜로니 파편 하나가 호주에 떨어지면서 시드니라는 도시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대신 거대한 크레이터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가 겨울이고 여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드니 출신이라는 놈이 지온의 공격으로 사라져버린 고향 도시의 거리를 지금 가보면 예쁠 거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온 이유는 주머니 속의 전쟁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는 시드니가 콜로니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공식 설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은 주머니 속의 전쟁이 나온 89년의 2년 후인 1991년에 나온 작품 기동전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에서 공식화되었고 이후 2018년 개봉한 극장판 건담 내러티브에서는 작품의 메인 히로인 리타 베르날이 뉴타임 능력으로 시드니가 파괴될 것을 예견하기도 했죠. 뭐 아무튼 주머니 속의 전쟁에 이런 약간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온 것은 외전 작품들이 속속 나오면서 우주세기 설정들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정체가 탄로난 사이클롭스 부대는 건담 엔티원을 지키고 있던 연방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미샤가 탑승한 캠퍼는 작전대로 시가지를 가로지르며 리보 콜로니의 방위군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건담 엔티원을 수용하기 위해 리보 콜로니에 주둔하고 있던 페가서스급 강습 상륙함 그레이 팬텀에서 스칼렛 부대라고 불리는 모빌 슈츠 6대가 발진했지만 이 친구들은 캠퍼의 속공에 의해 초스피드로 전부 박살이 나버렸죠. 자, 미샤의 캠퍼는 이렇게 선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부대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총격전에서 하디 대장과 가르시아가 전사하면서 버니 혼자 달랑 살아남게 되었고 건담 엔티원의 파괴도 실패했기 때문에 테스트 파일럿인 크리스가 건담에 탑승하는 걸 허용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기지 밖으로 나온 건담 엔티원과 캠퍼가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시가지에 미리 숨겨두었던 체인마인을 꺼내들며 미샤가 던지는
さあ来い、戦い方を教えてやる。 라는 대사가 꽤 유명하죠. 자, 그리고 미샤는 곧장 흡착식 주뢰인 체인마인을 건담 엔티원의 몸에 감고 폭발시킵니다. 건담의 외장재인 건다리움은 물리적 충격엔 강하지만 열과 폭발에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거 한 방으로 건담이 박살나야 했죠. 하지만 건담 엔티원이 장착된 증가 장갑 초밤 아머가 폭발을 받아내면서 건담의 본체는 고작 블레이드 안테나 한쪽이 파괴된 정도의 경미한 데미지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황한 미샤는 캠퍼의 빔사배를 뽑아들고 돌진하지만 건담 엔티원의 팔에 장착된 90mm 게틀링 공격을 받고 기체는 행동불능 상태가 되고 파일럿 미샤는 사망하게 되었죠. 이후 혼자 살아남은 버니가 소년 알과 함께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자쿠2 개량형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작전은 실패하긴 했지만 캠퍼는 고속기동 능력과 여러 화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작품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기체인데요. 이 기체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여러 내용들에 걸맞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기체는 공식적으로 1년 전쟁 시기 지원 모빌 슈츠 중 가장 뒤쪽인 MS-182라는 형식 번호를 가진 기체입니다. 참고로 지원의 마지막 양산기라고 할 수 있는 겔구그의 형식 번호가 MS-14이고 시험 제작기라서 형식 번호에 Y가 붙어있는 갱이 YMS-15입니다. 그리고 MS-16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MS-17은 갱과 겔구그를 섞은 듯한 기체인 가르발디 알파죠. 그 바로 뒷번호인 MS-182가 캠퍼이고 공식적으로 여기까지가 1년 전쟁 시기 개발된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체는 19번과 20번이 다시 공석이고 21번은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등장 기체인 드라체죠. 아무튼 정규 형식 번호가 붙은 기체 중에서는 1년 전쟁 시기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은 물론 매우 뛰어난 편이지만 캠퍼는 기체의 성능을 밸런스 있게 끌어올린 기체가 아니라 특수작전을 수행하기에 걸맞도록 강습형 기체로 설계된 특이한 케이스고 정확한 생산 대수도 불명이지만 어쨌든 소량 생산되어 몇몇 특수부대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반부에 왜 이런 기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지원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아닌 게릴라 작전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 개발한 기체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러한 설계 사상에 맞춰 캠퍼는 각 부분을 블록화한 설계를 통해 현지에서 분해 조립이 간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클롭스 부대는 모빌 슈츠 조종 능력뿐 아니라 첩보와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갖춘 특수부대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정비병도 없이 이 기체를 조립해낸 것을 보면 캠퍼의 블록식 설계가 실제로도 유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캠퍼는 무엇보다 기동 능력을 우선시한 기체입니다. 전신에 무려 21개의 스러스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마치 엎드려 쏴 자세로 저공 비행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 그중 11개가 후방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겟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죠. 대신 이런 빠른 이동 속도를 획득하기 위해 캠퍼는 극단적으로 얇은 장갑을 사용하고 고정무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체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돌격해 들어가서 목표물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되는 특공에 맞춰진 기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1년 전쟁 후기형 기체임에도 빔사배를 제외하면 오로지 실탄병기만을 사용하고 실드 같은 것도 장비하지 않기 때문에 겔구그보다도 높은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오로지 기동 능력에 쏟아부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스러스터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운용 가능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전에 나갈 땐 온갖 무기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더욱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워낙 추진력이 좋은 기체였기 때문에 무기를 전부 달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추력대 중량비가 2.0이 나옵니다. 이것은 추력대 중량비 0.8인 겔구그나 0.9인 퍼스트 건담보다 한참을 웃돌고 심지어 1.55 정도가 나오는 바이아란보다도 높은 수치죠. 자, 아무튼 고정무장 대신 휴대용 무장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고출력 스러스터를 사용해 기동 능력을 높여 빠른 속도로 근접전에 들어가는 캠퍼의 특징은 MS-08TX 이프리트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프리트는 구프와 돔 사이에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개발 계통상으로는 캠퍼보다 한참 앞에 있는 기체지만 이프리트가 처음 등장했던 게임인 기동전사 건담 크로스 디멘션 0079가 주머니 속의 전쟁 방영의 6년 뒤인 1995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설정이 나온 건 오히려 캠퍼가 더 빠르죠.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두 기체가 똑같은 산탄총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프리트의 설정이 만들어질 때 캠퍼를 참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캠퍼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초경합금 외장재를 사용하는 다른 지원계 기체와는 달리 캠퍼는 지구연방 양산기에 사용되는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정이 없지만 애니메이션 초반부에 캠퍼가 있었던 곳이 그라나다였으니 아마도 지구연방에 연구소가 있는 공업도시 폰브라운에 첩자를 심어서 지구연방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네요. 아무튼 이제 이 캠퍼가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고정무장부터 봅시다. 머리 부분에는 60mm 발칸이 달려있는데 다른 기체들이 사용하는 헤드 발칸과 마찬가지로 위력이 약해서 모빌 시체에게는 타격을 주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가르마 전용 자크로 유명한 FS 타입이나 사막 전용 기체인 데저트 자쿠 등에도 이게 달려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온 기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든 헤드 발칸이 달려있다는 게 독특하네요. 또 뽑아 쓰는 거라서 고정무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양쪽 허벅지 안쪽에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작품에 등장한 휴대용 무장의 종류가 많은데요. 먼저 이 샷건부터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프리트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물건이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수동장전하는 화기이며 구경은 192mm라는 설정인데 게이지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탄총인 만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의 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브로 벅샷인데 무려 건다리움으로 만들어진 구슬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째서 지온이 건다리움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정은 없지만 지온이 지구연방의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 대모빌 슈츠용으로 만들어진 버드샷과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슬러그샷을 사용할 수 있고 탄약 용량은 9발이며 총 뒷부분에 견착되는 탈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캠퍼의 백팩에 2장을 수납할 수 있는 이 바주카입니다. 360mm 고폭탄을 발사하는 이 화기는 돔이 사용하던 자이언트 바주카를 개선한 무기로 이름부터가 자이언트 바주카 2입니다. 돔의 바주카와 구경은 같지만 장약과 작약을 바꾸어 탄속과 화력을 올렸고 박스형 조준 시스템을 사용해 명중률도 개선되었죠. 다만 기체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탄을 발사하는 돔의 자이언트 바주카와는 달리 이쪽은 장약만으로 탄속을 올리는 탓인지 원래는 10발들이었던 탄창이 절반인 5발들이 탄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종아리에 장착된 스트롬 파우스트입니다. 이건 단순화된 일회용 로켓으로 1년 전쟁 초반부터 지온의 다른 모빌 슈츠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의 가장 상징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체인마인이 있습니다. 형태로만 봤을 때는 구프가 사용하는 히트로드를 연상하게 하는 차찍 형태의 무기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원 형태의 자기흡착식 지뢰가 달려 있어서 목표물을 감듯이 지뢰를 장착해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반적인 지뢰처럼 땅에 늘어놓거나 건물 등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담 NT1을 파괴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체인마인 한 방에 전신 초밤 아머를 전부 박살낸 것만으로도 이 무기의 화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캠퍼가 사용하는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이 물건이 캠퍼의 전용 무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사실 체인마인은 공용 무장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주머니 속의 전쟁 이후 오랜 기간 다른 작품에 등장하지 않았었지만 유니콘 건담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등장한 슈트룸 갈로스가 이 체인마인을 사용해 넬 아가마의 격벽을 폭파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무기들 외에도 캠퍼는 히트호크 등 지온계 공용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이지만 어쨌든 작품에서 사용한 무기들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강습형 모빌 슈츠 캠퍼는 1년 전쟁 이후 정식 후속기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기체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 외전 설정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강습형 기체라는 컨셉만 보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등장 기체인 가베라 테트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기체의 연관성에 대한 공식 설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2013년 하이그레이드 UC 가베라 테트라가 발매되면서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신으로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캠퍼의 설계 사상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신규 기체 개발을 시작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가베라 테트라라고 하네요. 이 기체를 개발한 애너하임은 1년 전쟁 종전 이후 지온계 기술자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기체의 개발은 지온의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는 기술자들의 의지였을 수도 있겠죠. 또 이 설정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게임 건담 UC 인게이지에서 고기동형 캠퍼라는 기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캠퍼의 몸에다가 가베라 테트라의 어깨 버니어와
등짝에 슈트론 부스터를 붙여놓은 듯한 혼종 기체인데요. 그 외에도 설정상 GP 프로젝트에 개발된 신규 부품들을 사용해 기체 내부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었고, 겔구그 마리네가 사용하는 빔 라이플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빌드 파이터즈에나 나올 법한 뇌절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UC 인게이지라는 게임의 오리지널 설정들은 아직은 정사 설정이라고 볼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건프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매력적인 외형이긴 하네요. 자, 또 21년에 발매된 콘솔 게임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에는 티타니아라는 기체가 등장합니다. 이 기체는 캠퍼의 설계를 입수한 지온의 노이즈 페어리 부대가 장갑을 강화한 버전으로 개수한 캠퍼인데요. 장갑 증설로 인한 중량 증가를 스러스터 증설로 커버하고, 왼팔에는 이프리트 나하트와 비슷한 게틀링건을 장비했으며, 무엇보다 장갑의 모양과 색깔이 원래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체가 되겠습니다. 코드 페어리는 등장하는 오리지널 기체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꼭 한번 다뤄보고 싶은 시리즈이고, 특히 이 티타니아는 디자인이 변경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건프라가 나올 확률이 제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는 나중에 제가 건프라를 개조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기체 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캠퍼의 건프라 얘기를 해봅시다. 캠퍼의 건프라는 지금까지 3종류가 발매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발매된 것은 주머니 속의 전쟁 애니메이션 공개 당시인 89년에 발매된 9판 하이그레이드입니다. 0080 9판 제품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엄청 멋있는 박스 아트로 유명한 제품이죠. 연질 부품을 사용한 체인마인을 포함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한 무기들이 모두 들어있는 훌륭한 구성에 약간 뚱뚱해지긴 했지만 육중해 보이는 이미지도 꽤 괜찮은 제품이었죠. 다만 애니메이션에 나온 색상을 잘 구현해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늘색으로 사출된 외장 부품이 묵직한 이미지의 캠퍼와 잘 어울리지 않았고, 같은 라인업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색분할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꽤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9판 캠퍼가 별로였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나왔던 기체가 싸그리 명품이었던 0080 9판 제품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퀄리티로 나왔다는 점이 애석했던 제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발매된 것은 2001년에 나온 MG 제품입니다. 일단은 마스터 그레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9판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고퀄리티의 제품이었고, 일반적인 건담 애니메이션 등장 기체들과 사뭇 다른 캠퍼의 디자인이 제대로 살아있는 명품인데요.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완벽한 색 분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설정 그대로 스러스터 안쪽을 노란색으로 분할해 주었고, 그 외에 자잘한 디테일도 대부분 분할해 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분 도색 없이도 작품에 나오는 캠퍼를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작품에 나온 무기들이 모두 들어있는데 특히 리드선을 사용한 체인마인이 돋보였죠. 단점을 뽑아보자면 허벅지 뒤쪽 스러스터의 모양 때문에 매우 좁아진 다리 가동률과 애매한 청록색으로 나온 메인 사출색이 되겠는데요. 이 애매한 청록색 때문에 이 MG 캠퍼는 따로 도색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기체의 컨셉과 디자인이 유광 컬러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메탈릭 도색 또는 크롬 도료를 활용한 오버코팅 장르가 특히 많이 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도색을 해주지 않아도 단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 멋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2008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캠퍼입니다. 일반적으로 건프라는 시리즈별로 인기 있는 기체가 가장 먼저 나오고 뒤로 갈수록 인기 없는 기체들이 발매되는 통에 늦게 나온 인기 없는 기체의 건프라가 인기 있는 기체보다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주머니 속의 전쟁 기체의 하이그레이드 UC 제품들은 2003년 하이고크를 시작으로 발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기체인 캠퍼가 이보다 한참 뒤인 2008년에 발매되면서 이것보다 더 늦게 나온 짐 스나이퍼2와 함께 하이그레이드 UC 0080 제품들 중 최상위급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MG와 비교하면 디테일한 색분할이 아쉽긴 하지만 세심한 설계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접합성과 MG보다 안정적인 무장 고정성을 가지고 있고, 가격 대비 훌륭한 옵션 구성과 무엇보다 이 캠퍼는 엄청 멋있기 때문에 발매 15년이 지난 지금도 하이그레이드 UC 제품군의 명품 중 하나로 뽑아줄 수 있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을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완전 무장으로 샷건을 쏘는 캠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멋지지만
역시 박스아트만은 구판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파란 런너에는 외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G에 비해 약간 밝아진 대신 초록기가 빠졌기 때문에 대체로 하이그레이드 UC 쪽의 메인 사출색이 더 평가가 좋은 편이죠. 또 요즘 나오는 제품들과 비교하면 패널라인 등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립했을 때 접합선이 잘 보이지 않도록 부품이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좀 더 작은 런너에서도 슬라이드 사출 등을 이용해 접합선을 열심히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으로 다색 사출된 런너에는 노란색과 회색 그리고 검정색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MG와는 달리 스러스터 안쪽 노란색 부분을 색분할해주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하이그레이드 제품에서 그 정도 디테일을 기대하는 건 좀 힘들죠. 그래도 어깨 부분과 가슴의 노란 부분은 분할해 주었기 때문에 완성해 놓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느껴지진 않겠습니다. 관절 부위에 사용되는 이 부품들 중에서는 이 고관절 부품이 좀 특이한데요. 프론트 스커트가 없고 다리 사이의 넓이가 넓은 캠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인지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나름의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네요. 무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포함된 런너는 똑같은 것이 2개가 들어있고요. 자이언트 바주카 2와 체인마인, 그리고 슈트룸파우스트와 샷건의 부품이 포함됩니다. 본체와는 달리 무기 부분은 한가운데에 접합선이 생기는 설계인데 이건 요즘 나오는 하이그레이드 제품들도 대체로 이렇죠. 또 빔사벨 이펙트 파츠는 노란색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제품에 들어있는 것보다 길이가 짧은 구형 부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호일실에는 어깨와 뿔의 색분할을 커버하는 하얀 스티커와 모노아이용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모노아이 스티커는 1개만 필요하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여분입니다. 그리고 테트론실에는 지온 마크와 부대 마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인마인에 사용되는 꽤 긴 길이의 검은색 리드선 하나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조립된 머리 부분은 헤드발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훌륭한 조형을 보여줍니다. 다만 뿔 부분의 색분할을 스티커로 땜빵한 것과 모노아이 가동 기믹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상체 부분 역시 특징적인 캠퍼의 가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동력선 디테일과 앞부분에 노란 색분할이 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 디테일에 신경을 써준 것이 느껴지고 몸체 부품이 앞뒤가 아닌 아래 위로 분할되어 접합선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또한 좋네요. 또 백팩에는 스러스터 가동 기믹 같은 것은 없지만 마치 냉각용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듯한 캠퍼의 백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 부분도 일단 조형이 멋있는데요. 양쪽 어깨 장갑의 모양이 비대칭인 캠퍼의 설정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 모두 노란색 버니어가 분할되어 있고 어깨 장갑 부분도 나름대로 가동이 꽤 자유롭게 되네요. 다만 왼쪽 어깨 중앙 스파이크 부분의 흰색 분할이 스티커인 게 아쉽습니다. 팔꿈치 부분의 가동성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곡선이 많은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면 충분히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손 부품은 오른쪽 2개, 왼쪽 3개가 들어있는데요. 양쪽 공통으로 쥔손과 총 잡는 손이 들어있고 여기에 추가로 왼손 편손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편손은 샷건을 장전하는 자세를 취하기 딱 알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는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골반 부분에도 별다른 기믹은 없습니다만 뒷부분의 일자형 구멍에 스페어 샷건을 거치해줄 수 있습니다. 또 코드피스 부분의 사각형 노즐은 원래는 노란색인데 색분할도 스티커도 넣어주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다리 부분은 MG 제품과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엉덩이 버니어가 가동을 방해하는 형태인데요. 언젠가 MG 2.0이나 리바이브 버전이 나와준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이 부분은 원래 빔사벨인데요. 설정상으로는 여기서 빔사벨이 뽑혀 나오지만 하이그레이드 제품에서는 이 기믹을 넣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모양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리 바깥쪽의 버니어도 원래는 노란색인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색분할을 해줄만 했던 것 같은데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네요. 다음으로 무기입니다. 먼저 샷건은 2개가 들어있는데요. 모양도 잘 나왔고 설정대로 견착대가 있는 모습과 없는 모습을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특징적인 수동 장전 기믹이 들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이언트 바주카 2 또한 2개가 들어있고 손잡이 부분이 앞뒤로 가동됩니다. 또 조인트 부품을 활용해 백팩 양쪽에 바주카를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가 들어있는 슈트룸파우스트는 원래는 녹색이지만 그냥 회색 한 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그 대신 다른 제품에 들어있는 것에 비해 디테일이 좋은 편입니다. 또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조인트 부품을 활용해 다리 양쪽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또 기체에 수납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빔사벨 2개의 부품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마인입니다. 일단 조형 자체는 잘 나왔는데요. 13개의 흡착식 지뢰를 부품 간의 거리와 부품의 방향을 신경 써가며 일일이 끼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립이 좀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냥 캠퍼에 대충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꽤 멋이 나는 아주 좋은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캠퍼는 아주 깔끔한 품질로 나와있는 몸체에 풍부한 무장을 걸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MG에 비하면 색분할이 부실하긴 해도 이 정도면 가격 대비
대비 손색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가동률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작품에 나온 유명한 자세들은 대부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징을 하면서 가지고 놀기에도 꽤 괜찮은 제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오늘은 주머니 속의 전쟁 등장기체 중에서 아마 건담 NT1보다도 인기가 많은 기체일 걸로 생각이 되는 강습형 모빌 슈츠 캠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하이그레이드 UC 캠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아주 좋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프라이니만큼 주머니 속의 전쟁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0080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캠퍼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